두 번째 질의는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그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보다 적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금액을 총 얼마 정도는 모르겠지만 많이 60%입니다. OECD 평균의 반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등교육 예산이 적은데 우리가 질 높은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대학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 정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은 그 생애소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뭐 지금까지 통계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작년 이후 올해 2년째 지금 코로나가 2년 계속되면서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았지만 청년 대학생들의 고통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 우리 경제부총리님도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지금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공무원들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연금공단 통해 가지고 무이자 대출을 받아요. 자녀 학자금. 그다음에 사학과 관련된 사람들도 사학연금을 통해서 무이자 대출을 받습니다. 자녀 학자금을.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의 자녀들, 얘네들은 이자를 내고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1.7%의 이자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별로 고리가 아니니까 굉장히 신경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 무상교육 하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이미 완성했잖아요. 다음은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은 정부가 공부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상교육은 못해줄 망정 공부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돈이 학자금입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뭐 유흥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려고 애들이 받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학자금 대출은. 이거는 저는 무이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짤 때 문제의식이 전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번 예산에서 89억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9억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지고 무이자로 한다면 얼마가 더 추가적으로 드냐? 89억입니다. 89억 추가로 증액하셔서 무이자 대출할 수 있도록 저는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다자녀 장학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0.84 출생률 아시죠? 예. 네. 저출생 심각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다자녀 학자금 장학금이 소득분위 제한이 있는 거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 한번. 교육부총님 너무 잘 아시니까 총리님이 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저출생 문제가 지금 대통령 직속 산하의 저출생 고령화사회위원회를 지금 2005년부터 만들어서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총리님은 그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들은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지금 소득분위 8분위까지만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근데 9분위, 10분위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을 3명 이상 낳는 집은 다 어느 정도 여유가 돼야지 3명 이상 낳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9분위하고 10분위가 전체 그 다자녀 그 가정 가구로 보면 24%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소득분위 제한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이면은 저는 이런 소득분위들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0.84%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에서 저출생 문제를 사회적으로 지금 대통령 직속 산하위원회까지 두면서 16년 동안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저는 다자녀를 가진 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 제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